자, 기본 예제 2번. 이거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 논술 문제가 논술 문제뿐만 아니라 논술 문제 외에 이제 심층 면접 문제 있잖아. 심층 면접 문제에서도 자주 이제 소재로도 다루어지는 문제고, 여러분 수능형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야. 물론 이제 수능형 문제보다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함수 조건을 이제 주기는 하지만 문제의 조건에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관한 건데, 방정식의 해의 개수란 어쨌든지 연립방정식화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이제 형태의 문제인데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자. 자, 2차 함수 hx equal x의 제곱 플러스 b. 뭐 2차 함수로서 아주 간단한 함수지. y equal x의 제곱을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런 이제 그래프야. 함수 f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함수 fx는 그 다음에 바로 주어지고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b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1번 문제. 왜 문제 제시문이 없어? 아이고. 거꾸로 갔습니다. 주어진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 플러스 로그 x, x가 0과 1 사이에서,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3 마이너스 2의 x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즉 x 이퀄 1을 중심으로 해서 0에서 1까지 영역과 1 이상의 영역에서 함수의 형태가 달라지지. 그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y 이퀄 1번, 논제 1번 문제는 y 이퀄 x의 제곱 플러스 b와의 해 개수가 연립방정식화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 개수에 관한 거지. 해 개수가 몇 개? 두 개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b의 영역을 구하여라. 거의 이제 수능형 문제 좀 가깝지. 다만 주어진 함수가 좀 까다롭지. 1 플러스 로그 x라는 것,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인가? 3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런 이제 조건으로 함수의 조건만 좀 까다로워진 거예요. 이 첫 번째 시도하는 작업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첫 번째 시도하는 작업은 뭐겠어? 그치, 미분은 이제 조금 낮은 문제고, 함수의 개수 뭐 필요하다면은 뭐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 기초적인 작업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물론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야. 그치? 일반적으로 이제 수준 낮은 문제에서는. 그러나 복잡한 함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라도 그 함수의 개형이 어떠한지를 미리 점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y equal x의 제곱을 b의 값을 바꿔가면서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거지. 그러면 해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거의 조건에 관한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들은. 자, 이게 주어진 함수의 계략적인 이제 개형의 그래프인데, 로그 x의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요거는. 그치? y축으로 이제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나타난 그래프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0에서 3-2의 x의 제곱에 관한 것. 2x의 제곱을 y축에, x축에 대해서, 그치? 대칭 이동시키고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 물론 이런 함수들을 다룰 때 꼭 경계의 값이 일치하는지를 한 번쯤 확인해 주는 게 좋지. 그치? 간단하게 대입을 해서. 자, 이런 형태이다. 자, 이런 형태에서 y equal x의 제곱이 두 개의 해를, 방정식의 해를 가지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쨌든지 y equal x의 제곱이 위쪽으로 만일, y equal x의 제곱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지. x의 제곱항의 개수가 양이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고, 두 개의 해를 가진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그림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지. 위아래로 이동해서는. 그렇지? 그래서 아래의 경우인데, 이 아래의 경우에 필요한 것은 그러면 이 두 개의 해를 가지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 최대나 최소의 조건이 필요한 거지. 그 최소나 최대의 조건에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영역 내에서 성립하게 될 때니까. 두 개의 해를 가지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란 보통 함수의 그래프가 어떨 때 해가 한 개일 때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갈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문제거든. 그래서 까다로운 거야. 일반 문제보다는. 그래서 어떤 경우부터 찾아야 된다? 그쵸. 접하는 경우를 딱 그래프 그려보고, 접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찾은 다음에 그러고서 옮겨보는 거. 이걸 만일 방정식을 처음부터 연립식만 계산해가지고 만일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연립식을 계산만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쪽 영역, 1 이하의 영역에서 접하는지, 1 이상의 옆에서 영역에서 접하는지,
이거를 구별하기가 까다로워. 결국은 방정식 해까지 다 계산해야 나오거든. 근데 그래프로 보니까 어때? 간단하게 개형을 통해서 0과 1 사이 0에서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프 자체가 이럴 때는 뭐가 돼? 우리가 문제를 해설 방향을 설명하는데, 논술 답안에서 설명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요소를 대신해 주게 돼. 그래프만 가지고도. 이럴 때는 이제 그래프 해외 개수라든 이런 것들 다룰 때에는요, 이런 그래프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대략적인 개형의 그래프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냥 단순한 보조의 도구가 아니야, 이럴 때는, 이런 그래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또 하나 꼭 알아둬야 되는 것. 접한다는 조건은 그러면 두 곡선이 접한다는 그 접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지. 접점의 위치나 조건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정보가 몇 가지가 있냐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연립해서 풀어서 해의 개수가 몇 개인 것? 하나인 점을 찾아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연립해서 풀었을 때 해가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꼭 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프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나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지. 기울기.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함수의 연립된 방정식도 만족해야 되지만 1차 미분했었을 때의 연립된 방정식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접한다는 조건, 곡선이 접한다는 조건은 두 개의 방정식이 그냥 나오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는 어떤 방정식? 주어진 문제의 방정식, 연립 방정식 하나. 또 하나는 그쵸, 미분한 연립 방정식이 하나. 그러니까는 미지수의 값들을 갖다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지. 방정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에 대한 값을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미수 B의 값을.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야.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접선에 관한 것. 별거 아니지만은요, 나중에 미분 나올 때 미분에 관련된 논술 문항, 특히 상급 학교의 문항도 풀 때요, 중상급 이상학교 문항 풀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수리적인 원리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포물선과 원이 접한다. 이때에도 중요한 것, 그 접점의 성질인데, 접점의 성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의 일치성이야. 알겠지? 접선의 기울기도 일치하고 뭐도 일치해야 돼? 접선 자체도 일치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까지도 일치해야 돼. 그리고 함수의 식들도 일치해야 돼. 접점에서는. 원래는 그럼 방정식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3개. 3개가. 어떤 방정식? 함수의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접선. 함수 fx의 접점에서의 접선과 gx에서의 접선이 어떻게 된다? 일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의 일치, 즉 도함수의 일치, 미분계수의 일치. 근데 사실 미분계수의 일치와 접선의 일치는 똑같은 식이 나와. 그래서 이제 도함수의 일치식만 보는 거야. 왜냐하면 접선은 어차피 직선이니까 y equal mx 플러스 b의 형태를 가지잖아. 그치? y equal mx 플러스 b가 연립해서 둘이 같으려면은 y절표는 무조건 둘이 같아야 되지. 그래서 속어져서 사라져버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울기가 같다. 요것만 남게 되거든. 접선이 같다는 것은. 접선이 같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만 연립방정식으로 남는 거야. 그래서 두 조건이야. 응? 자, 그 내용만 이론적으로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접선에서의 이런 기울기를 이제 다루는 문제들이다. 자, 접점. 이럴 때 이제 접점을 일단은 모르니까는 가정하자. x0 플러스 x0, fx0. 함수 fx의 형태로서. 왜냐하면 함수 fx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주어졌지, 문제에서. 그치? 그래서 대입해서 x0에 대한 값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변수를, 가능한 변수를 줄여서 표현을 해두고, xy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때 x0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거는 우리가 함수의 개형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 이걸 증명하려고 막 수학적으로 미분해가지고 뭐 접선이 어떻게 되고 존재하냐 아니냐 막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알겠지? 이런 방법이 존재한다면, 할 수 있다면. 제가 대부분의 문항에서 그림으로 내용을 대신하지 마라. 논술 답안 쓸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치? 그림으로 내용 대신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한 적 있는데, 함수의 개형을 이용한 문제 해설에서는
그런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함수의 개형을 직접 이용해도 좋아요. 자, 그래서 x 이퀄 x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미분하게 되면은, 그치? 미분한 계수의, 미분 계수의 일치성을 이용해서 x0분의 1. 이건 어디서 온 거야? 1 플러스 로그 x에서 온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2x의 제로는 x의 제곱 플러스 b에서 온 거야. 그치? 응? 그래서 미분해서 2x에서 이것의 기울기가 일치해야 된다. 자, 1로부터 x의 제곱 값을, x0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치? 루트 2분의 1에서 접하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만일 그래프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설명한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다 만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치? 자, 여하튼 x0가 필요하니까 x0는 구한 거고, 그러면 이제 hx0, 실제로 거기에 이제 y 값이 어떠한지를 조사한 거지. 그치? 그래서 hx0 값을 직접 조사해서 뭘 푼 거야, 이거는? hx0의 fx0는 같다고 놓은 것은 연립식을 푼 거죠. 그쵸? 방정식 두 개를 다 풀려고 한 거야. 미분계수가 같다는 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조건과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연립방정식의 조건을 갖다가 지금 쓴 겁니다. hx0와 fx0. 그래서 대입해서 2분의 1 플러스 b와 1 플러스 로그 루트 2분의 1. x 이퀄 루트 2분의 1 대입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결국 이제 b의 값을 구하는, 접하는 b의 값을 구했어. 그래서 접하는 b의 값이 2분의 1 로그 루트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전에 봤듯이 요거는 접하는 조건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해가 두 개의 존재할 조건이지. 그래서 b의 값이 이 접하는 조건보다 어떻게 돼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그치?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는 b는 이 접하는 조건의 값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등식 만들고 끝난 거야. 풀어내는 방법은 간단하고 거의 모든 방법에서 이걸 사용합니다. 곡선이 접해서 만들어지는 해의 조건들은. 접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해의 개수를 다룰 때는. 알겠지? 물론 이 방법을 이제 직선과 곡선에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직선과 곡선의 해의 개수에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조금 이제 수준 낮은 문제들이고, 함수 자체가 더 복잡해지지 않는 한. 그리고 정말 이 문제가 정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정말 어려워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주기함수. 주기함수의 해의 개수에 관한 문제들. 주기함수와 어떤 직선, 곡선도 안 나와. 주기함수에다가 곡선하고의 해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이거 너무 어렵거든? 복잡하기만 하고. 그래서 주기함수와 곡선의 해의 개수는 우리 논술 문제에서도 안 다루고, 직선과 주기함수의 해의 개수. 이때 해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건 대부분 뭐야? 직선의 기울기야. 직선의 기울기. 이제 뒤에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서. 그거 이제 기초가 되는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고요, 요거는. 자, 문제 2번을 봅시다. 이번에는 문제의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되는데, 어떤 문제를 까다롭냐면, y절편, y 이퀄 x의 제곱 플러스 b가 아니라, y 이퀄 x의 제곱을 위아래로 움직인 게 아니라, y 이퀄 x의 제곱을 어떻게 한 거야? 요 a가 바뀐 거는. x의 제곱의 개수 a가 붙은 거는. 그치, 이건 폭의 변화를 주는 거야. 만일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요 문제는 훨씬 쉬워져. 만일 그걸 모른다면 불편한 거야. 응? 불편하면 좋은데 안 풀리면 답답하지. 인생 꼬이는 거고. 교과적인 이제 그런 배경식들은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알아줘야 되고. 함수 f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때 a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뭘까요? 아까 전에 그 곡선하고 ax의 제곱이 폭이 변화하면서 두 개가 만나고 싶어. a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치, 얘는 지금 절편이 뭐야? y절편이 3이야. 근데 아까 전에 함수의 최대값이 어디에 있었어? 2였지. 그치? 그럼 그거보다 더 위쪽에 그려져 있단 말이야, y절편이. 만일 얘가 1 밑으로 내려가서 저 아래쪽에 y절편이 가 있다면 아까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거야, a가 양수일 때. 그치? 근데 이 경우에는 y절편, 함수의 y절편 자체가 fx에 대해서 최대값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해가지고는 아예 만나지를 못하지. 자, 그래프 개형이 그래서 좋은 거야.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a는 뭐다? 그치, 음수다. 위로 블록한 경우에만 접점이 생긴다. 교점이 생긴다. 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 점검하고 이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y 이퀄 ax제곱이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첫 번째 여기서도 뭘 찾아야 돼? 접점이 하나인 곳을 찾아서 두 개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거보다 폭이 어떨 때야? 더 좁아질 때 두 개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A가 이 접점의 값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그치? 폭은 A가 커질수록 X의 제곱의 개수가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치? 절대값, X제곱의 절대값의 크기가 커질수록 폭은 좁아진다. 폭은 좁아진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수학적 이론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거기까지 됐으면 똑같이 뭘 구한다?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이용해서 또 푸는 거야.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야. 이때는 접점이 1 이상이지. 그래서 연립방정식과 접선의 기울기 계산할 때 3-2의 x제곱에 대한 계산을 해야 돼. 이게 미분이 조금 더 까다롭지, 요거보다는. 그치? 1 플러스 로그 x보다 미분이 조금 더 까다롭지. 그래서 2번 문제인 거야. 알겠지? 응? 이거 적거나 이거 미분계수 도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함수 미분법, 로그함수 로그 미분해야 되지? 그치? 그 수학적 계산 능력만 조금 더 여기에 추가되면 됩니다. x 이퀄 x제로에서 접선의 기울기 일치한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문제 구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같은 유형의 문제인 거야. 세부적인 계산이라든지 세부적인 조건상의 어떤 차이들만 있는 거지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똑같지 지금. 그치?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논술 문제를 배우고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유형 문제를 배우는 이유들 중에 하나야. 유형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뤄가는가를 우리가 몸에다 익히고 머릿속에 지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쌓아가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풀어가면서 계산 능력, 주의사항들 세부적으로 풀다 보면 계산하다 실수 많이 하잖아. 그치?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여러분들이 연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답안 작성 연습하고 구체적으로 풀어가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접점은 x제로, fx제로. x제로는 1보다 커야 되고요. x 이퀄 x제로 접선의 기울기는 일치해야 된다. 뭐 답안 쓸 때는 이거 반복해서 써야 돼. 1번에 썼더라도.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미분을 갖다 우리 쓰게 되면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접선의 일치식을 본 거지. 그치? 접선의 일치식을 놓은 거. 대신에 이거는 x제로가 한 번에 나와, 안 나와? 한 번에 x제로가 안 나와. 그치? 그래서 일단은 남겨두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쵸? 두 번째 조건. 요 두 가지 잊지 마라. 그래서 두 식의 연립방정식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래서 a에 관한 식이 나오죠. 일단은 a와 x제로 관계식이 두 개의 식이 나오고 이 둘을 연립해서 a의 조건 찾으면 되는 거야. 뭐 소거해야 돼요? 이제 x제로 소거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x제로에 대해서 정리해버리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2x제로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2x제로에 관한 정보를 갖다 집어넣어서 x를 토거시켜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제로 이퀄 로그 2분의 2로 이거는 뭐 위에 걸 바로 푼 거네요. 그리고 대입해서 a에 접하는 a 조건이지. 그치? 요거보다 a가 어때야 된다? 절대값이 커야 돼. 알겠지? 절대값이. 그래서 요 마이너스 부호는 변해 안 변해? 그쵸? 마이너스 부호는 안 변하면서 요거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로는 어때야 돼? 마이너스로는 그치? 더 작아져야 돼. 그래서 a는 이 값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의 세부적인 주의사항들이지. 근데 저런 마지막 처리에서도 그런 것들 조금 이제 까딱씩 계산하고 뭐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자주 나와. 알겠지? 논술 답안에서는 그런 실수들이 물론 없어야겠지만 실수들이 있더라도 저기까지의 과정들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잘 제시돼 있으면은요 마지막에 저런 부동호의 방향 틀려서 결과 틀렸다고 하더라도 감점은 상당히 적어. 과정을 상당히 잘 정리해서 써야 돼. 알겠지? 내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풀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시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실수거든. 나중에 부동호 이거 방향 바꾸고 뭐 그런 것들은 응? 알고 실수하면 미친 거죠. 자, 조금 이제 가벼운 문항 하나 이제 점검해 봤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이제 연립방정식을 정말로 이제 논술 문제화 해가지고 다뤄진 문항이 지금 이제 55페이지에는 연습 1번입니다.
특히 연습예제 1번에 연습예제 1번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연습예제 2번 연습예제 2번에 마지막에 문제 4번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발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논술 문제가 되어지면 해집합에 관한 특성들에 대해서 논술 문제가 되어지면 어떤 식으로 특히 이제 연습예제 1번은요. 연습예제 1번은 수학적인 계산도 계산이지만은 이제 논리적인 논증법에 관련된 문제들이기도 해. 이런 문제를 풀 땐 또 어떤 논리적인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설명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화식 전체 영역에서요. 다른 어떤 영역보다 수화식 전체 영역에서는 증명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귀류법. 수학적 기라법은 주로 수열이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보통 이제 이런 수화식 부분에서 지금 함수의 어떤 성질, 해 개수, 해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해가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귀류법이거든. 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해 놓고서 모순을 보이는 방법들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또 들어가니까 앞에서 알았던 증명법에 관한 이야기들